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10번째 편 향당 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번째 강의를 보시면요. 입 공문 하실 때 공문에 들어가실 적에 이랬는데 저 공문은 이제 공무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 되겠죠. 국사를 논하는 그리고 또 국사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그 조정 그리고 이제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 이런 문입니다. 거기를 들어가실 적에 국궁여야 하사 국궁하는 것 같이 국궁하듯이. 근데 이 국궁이라는 이제 말이 이제 말하자면 제사를 지내거나 이럴 때 혹은 임금님 앞이나 이럴 때 몸을 굽히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이나 임금이나 이런 분들을 대할 때 몸을 이제 바짝 굽히는 것을 서서 굽히는 걸 말하죠. 서서. 그것을 국궁이라고 하는데 공문을 들어가실 적에 그 국궁을 하시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문을 들어서는 이 공간을 이 국사를 논하고 그 국가 업무를 보고 또 임금님이 계시는 이 공간을 얼마나 공자가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을 들어서면서도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하셔서 국궁하듯 하셔서 여불용 이러시다. 불용하는 것 같이 하였다. 불용이라는 건 용납하지 못하다. 용납하지 못한 것처럼 하셨다. 수용하지 못한 것처럼 하셨다. 이랬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그 대궐문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높습니다. 인간의 키보다 뭐 여러 곱절 높아요. 여러 배가 더 높게 이렇게 있는데 그 문을 들어서시면서도 몸을 이렇게 굽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이 낮아서 내 키를 다 그 문이 수용을 못할 때 내가 몸을 숙이잖아요. 그게 불용이에요. 그 문이 나를 수용을 못하니까 내가 몸을 숙이는데 공문을 들어오실 적에 국궁하듯이 그렇게 하셔서 마치 그 공문이 당신의 몸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몸을 숙여서 그 공문을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간이 갖는 의미가 이제 대단히 무겁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마음으로부터 이제 느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향당편 첫 번째 강의를 할 적에 그런 이제 그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타율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겠는가? 이게 이제 성덕이 지극해서 저절로 그것이 예에 들어맞아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공문을 들어가면 몸을 굽혀야 돼라고 하는 걸 기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공문을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이렇게 할 텐데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자기 마음속에 공자 당신 마음속에 이제 절절하기 때문에 몸이 저절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입불 중문하시며 행불 이역 이러시다 그랬습니다. 서 있을 때에는 중문에 문 가운데 중문에 하지 않으셨고 행할 적에는 다니실 적에는 역을 문지방 문턱을 밟지 않으셨다 이랬습니다. 이 중문이라든가 문턱 문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그러면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에도 문턱을 밟지 말라고 하는 어른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문 한가운데 서 있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왜 문턱을 밟으면 안 되냐 뭐 이제 이렇게 하면 막 어른들이 알고 그러셨는지 모르고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게 뭐 돌아가신 뭐 조상의 목을 밟는 것이다 막 이렇게 이제 겁을 줘서 그걸 이제 못 밟게 아이들한테는 이제 일단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를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일단은 행위로서 습관으로서 하지 않도록 하자고 이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요런 논어에서 공부를 하신 것들이 일상생활에 이제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 공문이라고 치면 여기 공문이 있어요. 여기 문이에요. 요 양쪽에 이제 기둥이 있겠죠? 그 기둥을 문설주를 정이라고 그래요. 정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그 기둥을 받치는 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돌과 이 돌을 여기가 이제 바닥 땅이면 거기에 이렇게 나무나 돌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경계석을 놓습니다. 이렇게 요것을 역이라고 해요. 요걸 문턱이라고 그래요. 문턱. 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문턱 문지방 위에 요런 나무를 세웁니다. 요걸 얼이라고 해요. 얼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세워 놓음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문을 드나들 때 여기 요쪽이 구분이 되게 되죠. 저걸 세워 놓음으로써 그래서 요것과 요것 사이를 중문이라고 해요. 문 중앙이죠. 문의 중앙. 그리고 요 얼의 동쪽을 얼동이라고 하고 여기를 여기 점선 이쪽을 그리고 여기 점선 이 서쪽을 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은 하나인데 요 얼을 나눔으로써 저게 기준이 되어서 요 얼과 얼 사이 중문에는 임금과 국빈만 드나들 수가 있고 그리고 요 얼동에는 대부와 사가 드나드는데 이용을 하고 여기 이 얼서에는 아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지난번에 봤던 빈이라든가 또 그 밑에 이제 그를 보조하는 개라든가 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하자면 중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요 중문이라는 건 여기는 임금이 드나드시는 곳이니까 여기 내가 서 있으면 안 되고 요 역을 밟지도 않고 서 있을 때 중문에 서 있지 않고 행할 때 요 역을 밟지 않고 역을 이렇게 건너뛰어서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가지 여기를 밟고 서면 이게 이제 밟으면 이게 이제 요게 이렇게 낮지 않고 어떤 것은 되게 높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사람의 무릎 정도까지 올 수 있는 높이들도 있어요. 이제 이 공문이 문의 높이가 키가 클수록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올라서서 밟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 그림을 보시면 아까 그 이야기가 여기 서 있을 때는 중문에 하지 않고 다닐 적에는 역을 밟지 않으셨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런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이렇게 이제 얼이 두 개가 있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중문과 얼동, 얼서로 나누는 그런 설명도 있고요. 또 얼이 하나만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얼이 하나가 있고 이 얼 하나를 기준으로 얼동과 얼서를 나누고 얼동의 주인이 이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하고 여기 얼서에는 손님이 이용을 하고 해서 얼이 하나만 있고 얼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 이제 이러한 설명도 있고 그런데 그 두 가지 설이 이제 다 있어서 그리고 이제 요게 옛날 고대에 말하자면 2600년 전쯤에 그 중국에서의 이제 그런 건축 가옥 구조에 따른 것이라서 이제 후대 학자들도 정확하게는 이제 알 수가 없어서 이제 저런 기록들을 가지고 아마 얼이 두 개일 것이라고 설명한 학자도 있고 얼이 하나라고 설명을 하는 학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문에 들어가시고
들어가는 공문을 들어가실 때의 그 문을 드나드실 때의 모습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조정 안으로 들어가서 궁궐 안으로 들어가서 과위하실세 이랬습니다. 위를 지나가실 적에 이랬는데 요 위는 어떤 위냐 그러면 임금님의 자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기 임금님이 저 자리에 말하자면 어좌에 앉아 계시면 임금님 앞을 지나가실 적에 이렇게 하겠죠. 근데 표현이 지금 임금님 앞을 지나가실 적에가 아니라 자리를 지나가실 적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은 임금님의 자리는 있지만 임금님은 그 자리에 지금 안 계시는 빈자리예요. 빈자리. 빈자리를 지나가실 적에 그래서 임금님은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지 않는데 그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빈자리이지만 그 앞을 지나갈 때 공자의 안색은 낯빛은 하얗게 질린 듯 발한 듯 하셨고 발은 앞에서도 나왔듯이 족확여야 우왕좌왕하듯 하셨으며 이랬습니다. 그러면 빈 자리도 그 앞을 지나갈 때 이제 저렇게 그 태도를 취하신 거면 임금님이 계시면 어떨까 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이제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말이 그때 이제 그 앞을 지나가면서 누군가와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그 말이 부족한 사람 같았다. 말이 부족한,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처럼 말이 이제 더듬어지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색, 그 다음에 발걸음, 그 다음에 말까지 그 앞을 지나가실 적에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보시면 임금님이 다스리던 시대를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임금님을 쉽게 생각하죠. 쉽게 생각하니까 뭐 빈 자리 앞을 지나가는데도 이렇게 하는가 또는 해야 하는가 이렇게 이제 느낌이 드시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실 게 아니고 그 당시 2600년 전의 상황에서 이런 표현들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시 공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이걸 기록을 안 했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지 않는데 공자가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기록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왜 안 했냐? 그러면 안 해야 되니까 안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신하들이 임금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임금을 쉽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찮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소불위를 한 거예요. 못할 짓이 없는. 임금도 무시하고 하찮게 생각하는데 그 나라 안에서 그 사람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권력자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나라는 이제 불행해지는 거예요. 권력자가 권력을 가지면서도 그 권력을 조심해야지,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그 나라가 제대로 가지. 권력자가 그 권력을 믿고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나라는 불행해진다고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하는 모습은 그 맥락에서 읽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권력을 믿고 그렇게 저렇게 겁없이 날뛰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혼란한 사회를, 세상을 만들었다 하는 것. 섭자 승당하실세 국궁여야 하시며 병기하사 사불식자러시다 그랬습니다. 섭자 승당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이렇게 이제 공문이 문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문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바닥이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 같으면 여기 이제 품계석 같은 것이 있는 셈이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쯤에 이렇게 계단이 나오고 요 계단 위에
이렇게 집이 지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계단들이 이렇게 있고 계단들이 이렇게 있고 계단들이 이렇게 있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 평지를 이렇게 오다가 요 계단이 나타나면 계단을 올라가야 되니까 요 위가 이제 당상이거든요. 당상. 그러면 이제 당 위로 올라가는 것이 승당이에요. 승당을 하는데 승당을 하려 그러면 내가 이제 옷을 입고 가는데 요 계단을 올라가야 하니까 내 옷의 앞섭이 내 발에 밟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깃을 이렇게 들어야죠. 그리고 내 발에 내 옷에 그 밑자락이 밟히지 않도록 그래서 옷자락을 손으로 잡고 당을 오르실 적에 국궁한 듯 이렇게 몸을 숙여서 당 위로 지금 임금님이 계시는 당 위로 올라가니까 국궁하듯이 그렇게 하고 병기하사 요 병자가 병풍이라고는 하는 병자입니다. 병풍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바람풍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집에 그 사람이 앉으면 그 자리 뒤쪽으로 이렇게 막 그림이라든가 글씨라든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병풍을 치는데 그 병풍이 이렇게 써요. 근데 그 병풍이 본래적 목적이 뭐냐? 그러면 외풍이 바깥에서 이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와서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을 춥게 만드니까 그 바람을 막아서 물리치겠다고 하는 것이 병풍의 본래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병풍이에요. 이게 물리칠 병자라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뒤에 그것을 치는데 이왕이면 그걸 그냥 막에만 갖다가 놓는 게 아니고 예술적인 뭔가 감상할 만한 것들을 거기다가 쓰거나 그려서 거기 뒤에 쳐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나중에 거기다가 병풍에다가 그림이나 글씨를 이제 이렇게 장식을 한 거죠. 그것이 병풍입니다. 그러니까 글씨나 그림이 본질이 아니고 원래는 바람을 막는 것이 병풍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이제 품위 있게 만들려고 이제 멋진 글씨나 그림으로 이제 병풍을 꾸민 것이죠. 그런 것처럼 병기라는 것은 기운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사람마다 이제 기운이 있어요. 기운이. 그러면 이제 여기를 올라가는데 내가 가진 그 기운을 물리쳤다. 물리쳐서 마치 사불식자, 불식하는 자와 같으셨다. 요 불식할 때 요 식자가 호흡입니다. 호흡을 하지 않는, 숨을 쉬지 않는 사람 같았다. 그러니까 일체 뭐 코라든가 입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요 기로 인해서 나오는 소리가 그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가 소위 말하면 숨을 죽이다라는 것이 숨죽이다라는 것이 요 병기예요. 병기. 그래서 이제 임금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그런 일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기운이 이 표현이 되는 것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나거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그것이 이제 막 이렇게 발산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물리친다는 것은 일체의 기쁨이나 슬픔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를 올라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싹 죽이고 그러고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임금을 가서 보고 임금과 만나서 뭔가를 이제 일을 보고 그리고 이제 내려옵니다. 출강 나와서 임금님이 계신 곳에서 나와서 강 1등 한 그 계단에 이제 한 계단을 한 층계를 내려서요. 강 1등.
하셔서는 영안색하사 낯빛을 안색을 풀어요. 자, 임금님이 계시는 곳에서 나와서 이제 밑에 계단을 걸어서 이제 내려갈 건데 그때 계단 하나를 딱 내려서는 순간 얼굴을 쫙 이제 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임금님하고 가서 볼 일을 잘 봐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셔서 이이여야 하시며 이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기쁠 이자입니다. 이한 듯이 그렇게 하시고 몰게 하셔는 계단을 몰하셔서는 이 몰자는 없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려갈 계단을 다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계단이 없어진, 그러니까 계단을 다 내려오셔서는 이런 거죠. 층계를 다 내려오셔서는 추익여야 하시며 빠른 걸음으로 이제 가시는데 그때 마치 새가 날개를 펴듯이 그렇게 이제 가셨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있어야 할 어떤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신의 자리가 있겠죠. 그 궁궐 안에, 조정 안에. 그러면 그 자리로 복귀를 하셔서는 돌아오셔서는 축적여야럿이다. 이제 다시 이제 또 다른 업무를 내가 봐야 하니까 그 업무 하나하나가 내가 잘 보면 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수행해야 할 그 업무 하나를 잘못 보면 이 나라와 백성들이 잘못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매 순간순간 내가 해야 할 일 앞에서 안절부절하는 듯이 하신 거예요. 이게 예전에 앞에서 공자가 했던 경사라는 말이 있었어요. 일을 공경하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공경하라. 이런 말이 이 공자가 여러 곳에서 논어에 하신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보러 만나러 올라가실 때는 바짝 긴장하고 숨을 죽이고 그렇게 올라가셔서 그 일을 이제 보고 내려오셔서 계단을 내려오시는 동안까지는 아주 편하고 흐뭇하고 기분 좋게 그렇게 내려오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이제 빠른 걸음으로 가셔서 복귀를 하는 그 순간부터는 또다시 이제 긴장하는 모드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4번은 공자가 업무 조정에서 업무를 볼 때의 그 태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